안녕하세요, 유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템포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어린이 동화 같은 내용이죠. 물론 위쪽에 보면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자기격려 동화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야기처럼 풀어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책을 마주하기 전에는 검색을 해봤는데 어린이 도서더라고요.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 자료실에 들러 책을 빌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동화 느낌이었어요. 아주 금방 읽을 것 같았고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편견은 무섭습니다. 금방 읽히긴 했지만 돈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과 마인드셋이 잘 정리되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져 있었습니다. 어렵다기보다 둥둥 떠다니던 생각을 바로 잡은 느낌이랄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12살인 키라가 돈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돈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한 마리의 강아지가 가르쳐 줍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도전하고 성공하면서 주변 이웃들도 만나고 성장해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들과 기본적인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꼭 조카나 내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뒷부분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필수 도서가 왜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었죠. 금융문맹인 우리나라 교육의 필수 자료로 써도 무방할 정도죠.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시도만 하는 사람은 일을 그르쳐 결국 실패를 맛보게 돼.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될 일에 미리 변명을 하는 것에 불과해. 한번 해보는 것은 없어.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정말입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한번 해보자라는 건 미리 겁을 먹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냥 합시다. 이래서 말은 한 끗 차이라고 하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가짐이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본질은 틀렸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 없는 모터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해보자가 아니고 한다. 그 말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앞서 봤던 바빌론과 돈 관련 책들 비슷한 맥락은 여전했습니다. 키라는 작은 돈을 먼저 모으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해외 문화라 개들을 훈련시키고 상책시킴으로써 돈을 번다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나도 이웃들 개 산책시키고 돈 벌고 싶다고. 우리나라에 맞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톡방에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 쪼개기의 내용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어린이들이 알 수 있도록 황금알을 낳는 거위용, 소원 상자용, 용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일상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용, 예비용, 생활비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긴 했지만 정작 실천하진 못했죠. 통장 쪼개기 중요하다고 해도 그냥 예금용, 적금용, 보험 이 정도로 관리 없이 그냥 넣고 있었습니다. 왜 꼭 쪼개서 넣어야 하는지, 저축이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건지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죠. 모든 부의 기초는 저축입니다. 돈이 모여야 투자를 할 수 있죠. 무에서 유는 어렵죠. 신이 아닌 이상. 거대한 유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바로 생긴다고 바로 사버린다? 그 물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난 후 유지가 되는 물건인가? 아니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돈을 써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소원상자용 통장으로 돈을 분산해서 저축하고 물건을 사게 되면 투자할 돈도 마련이 됩니다. 이래서 시간이 돈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있어야 돈도 모아집니다. 일확천금은 없어요. 또 책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소망을 세우고 돈을 좋아해라. 좋아하는 것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가져라. 매일의 지출, 소원, 거위 통장을 위해 돈을 나눠라. 그 다음에 현명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겨라. 이 책에서는 위에 나온 5가지 문장을 돈을 불리는 마법 공식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른들은 늘 말씀하시죠. 돈 좋아하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큰일 난다는 건지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해야 즐겁고 행복합니다. 돈도 좋아해야 모으는 것도 즐겁고 그걸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 있죠.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의 저자 청울림님은 돈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만 붙어있고 작은 돈도 소중할 줄 모르고 자꾸 써버리면 멀리 달아난다고 했어요. 돈을 좋아해야 돈도 나를 좋아해서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 그러다 보면 돈이 돈을, 친구들을 불러온다고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 좋아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늘 자기 암시하고 헨리 포드의 말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투자, 대출, 주식, 부동산 등의 단어가 켜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충분히 공부해서 최소화시켜야 하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CEO 레이 달리오가 말했습니다. 리스크와 리워드는 늘 상호작용을 한다고. 위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책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펀드란 거대한 냄비와 같다. 그 속에는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기에는 시간이나 지식 또는 취미가 없는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펀드 매니저에 의해 주식에 투자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 활동은 국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며 펀드 매니저들은 예를 들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이죠. 책 말미에는 주식과 펀드 얘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집중적으로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쉽게 풀이했지만 모르는 걸 이해하는 척 넘어가 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책 읽기는 없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해야죠. 이 책에서 아주 재밌게 펀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냄비 속에 여러 사람들이 돈을 가득 넣습니다. 그 돈은 주식을 잘 아는 전문가,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는 감시를 받음으로써 안정망이 형성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주식을 분석해서 여러 군데를 분산 투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셈이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금융 문맹인 우리나라 전 국민이 돈과 관련된 지식을 쌓기에 더할 나위 없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라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돈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교훈과 감동을 동시에 맛볼 수 있습니다. 금융지식이 쌓음으로써 실천하고 행동하게끔 유발하는 메시지도 들어있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통장 쪼개기 해놓은 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가입했죠. 물론 열심히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삶은 늘 지식만 많이 쌓는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죠. 실행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모두 부자가 아닌 데는 이유가 있죠.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작해보자가 아니라 시작하세요. 그럼 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알료였습니다.